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펠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한 내용은 아니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지만 미처 깜빡하고 준비했지만 전달되지 못했던 내용들,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쉽게, 그 다음에 제 유튜브니까 신랄하게 사실적으로 전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에서 투자의 눈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달성했죠. 현재는 5,000포인트보다 약간 하회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가 드디어 5,000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분들과 그 밑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덕분에 우리 같은 투자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수익을 알차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포인트 지지하고 재차 상승하면서 뭐 6,000포인트든 7,000포인트든 꾸준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늘 국내 시장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당국 관계자분들, 그다음 대기업분들, 이런 분들이 잘해주신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를 병합을 하기 위한 어떤 무력 충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어서 좀 반등한 것 같고요.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3개월 정도 이 IT,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다가 이런 리스크가 사라지다 보니까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고 그 낙수효가 우리나라에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두 가지 뉴스를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뉴스를 갖고 왔어요. 불과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9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를 합병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무력을 수도 있고 덴마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린란드 그냥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무력 사용도 배설 안 해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이 다보스 연설에서도 이 그린란드 병합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따끈따끈하게 나온 지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된 뉴스예요. 이런 뉴스 덕분에 뉴욕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했을 수 있죠. 근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 시장도 훈풍을 얻으면서 코스피도 5천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관세를 철회하면서 덴마크와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관세를 철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훈풍 얻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중소형주보다 약간 대형주 위주로 이야기할 건데 당연히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어떤 뉴스를 딱 특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 3개에서 4가지 정도 되는 뉴스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제가 보여드릴 헤드라인을 나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은 이야기죠. 지금 뭐 키옥시아나 샌디스크처럼 HBM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아니고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는 전통적인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물론 HBM3나 HBM4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캐파가 좀 부족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많은 캐파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만들고 있는 낸드 플래시까지도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GPU 기업이라든가 설계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려가면서 속된 말로 후려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후려치기가 먹히면서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확정 실적을 1월 29일에 발표하고 SK하이닉스의 4분기 잠정 실적 같은 경우 1월 29일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1월 29일을 전후로 한 주가 이 방향에 따른 분수율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캐파를 증설을 안 하고 있는데 약간 상품 이제 하이엔드 작전이죠.
자신들이 팔고 있는 HF3나 HF4에 대한 성능을 높여가지고 더 고가에 팔아서 이익률 많이 남긴다. 이런 뷰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관련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TSMC가 어떤 엔비디아나 이런 다른 기업들한테 주고 있는 이 파운드리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에 대한 낙수 효과를 삼성전자 얻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홍라이 관장이죠. 홍라이 관장이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았지만 그게 뭐 고점 신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분의 이제 어떤 승계나 은퇴나 상속세 재원 마련 이런 것들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주식이 시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SKS 같은 경우도 좀 이게 연동은 안 되죠. 이제 낸드 플래시가 잘 팔려가지고 뭐 샌디스크랑 키오시카가 좋은 주가를 보여주고 사실 SKS랑 연관성 없다라고 하지만 이 덕분에 SKS도 훈풍을 얻을 것 같다 이런 뷰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SKS의 중점은 1월 29일에 있는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SKS가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1월 29일 오전 10시인데 SKS 같은 경우 1월 29일 오전 9시에 발표를 하면서 왜 SKS가 삼성전자보다 1시간 전에 발표할까? 이들의 호실적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SKS가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뭐 새로운 매출처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를 봤을 때 1월 29일에 발표될 4분기랑 지난해 연간 실적에 대해서 관심 많고요. 영업이익 44조 이상을 기록할지를 관심 갖고 있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S가 2030년까지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매출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SKS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기록을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코스피랑 코스닥의 좋은 모습은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증권시장에 대한 뷰도 좋고 증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익도 좋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적금을 깨시고 펀드를 가입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펀드를 가입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한테 어떤 권유 대행을 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좀 행복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펀드를 가입을 하고 싶지만 펀드에 대한 수수료가 부담된다. 혹은 어떤 자문이나 리딩을 받고 싶지만 어떤 그 투자 자문 수수료 이런 것들 부담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고 투자 권유 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계좌 개설이나 매매나 자문에 대해서 수수료 1원도 수취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니까 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팀장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대부분 전기전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의 대부분 오늘 코스피 전기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네요. 운송장비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게 일단 가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전자는 사실 삼성전자 SKS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전력설비라든가 뭐 2차전지 완성셀 이쪽도 전기전자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S는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전력설비랑 2차전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 나오고 있고 양봉을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려있네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S는 제가 거의 매수 의견을 거의 6개월, 1년. 삼성전자는 6개월 넘게 말씀드렸고요. SKX 같은 경우 1년 반 정도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랑 SKX의 매수 의견은 여전히 매수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 언제 바뀌냐면 아마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탈했다가 약 1주나 2주 이내 못 올라왔을 때
그때까지는 저는 매수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단기적인 지지권을 이제 지지 못하고 뭐 이동평균에서 이탈했는데 2주 안에 못 돌았을 때는 투자 전략을 관망으로 바꿨을 때는 그때까지는 이제 무한 홀딩을 안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무한 홀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매수가를 회복을 했을 때는 이제 비중을 나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투자 전략을 여기 지지하는 구간을 이탈해서 돌아오지 못해서 2주 이상 돌아오지 못했을 때 투자 전략을 바꾼다는 게 뭔 소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투자 전략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시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차트만 보더라도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시나 봐요. 만약에 저는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내가 투자하는 섹터가 실적과 상관없이 어떤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섹터나 종목이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그냥 단순하게 추가 상승 나오지, 이제 추가 상승이 못 나왔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겠지만, 양봉 나와주고 있지만 윗꼬리가 나왔는데 이 윗꼬리를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 때는 저 역시도 만약에 테마 섹터, 테마주였어요. 뭐 자율주의라든가 뭐 액침 냉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TO라든가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 보여주면은 저는 전략 매도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은 내가 만약에 보유자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보유자다. 이러면은 분할 매도하는 게 맞죠. 나는 만약에 굳이 추가 상승 나올 거 뻔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강홀딩 안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는 같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때는 같이 매수하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떤 가시성이, 실적 향상 가시성이 꺾일 때까지는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SKS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죠. 보통 삼성전자, SKS가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여준 모습인데, 최근에 SKS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SKS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수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를 이제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해서 최근 3거래일에 한해서 외국인의 순매도보다 기관의 순매수가 작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매 의견은 매수 의견을 드리되, 현재 매수한 자금을 그냥 강홀딩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한 주씩 매도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 투자 여력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제 주변은 투자분들 투자 여력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천만 원, 3천만 원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각각 300만 원씩 매수할 수 있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5주, 20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주에서 6주 정도를 매수할 수가 있는데, 요 정도 되면은 분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분할 매도, 그 다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주 정도 매도할 수 있죠. 요런 사이에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하루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3, 4주를 산다든가 뭐 3, 4주를 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유 주식수를 15주에서 20주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3주에서 4주, 뭐 4주, 5주 이런 식으로 보유 비중을 관리를 하면서 한 주 매도하고 한 주 매수하는,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고점을 확인할 때까지 드라이빙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저는 갖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 및 우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찍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에 손열호 혹은 퍼플이 손 팀장이를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셔가지고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는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